자, 파주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 국민 여러분, 여기가 파주 맞습니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이 되도록 우리 파주 시민 여러분 열심히 애써주셨고, 그래서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 외로운 정치인을 대한민국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키워주신 경기도민 파주 시민 맞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셨고, 제게 기회를 주셨고, 저의 가짜 뉴스를 여러분들이 안 믿어주셨고, 저의 성과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서울에 전국에 경기도로 이사하라 약 올리면서 경기도를 자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못 사는 외곽의 보통 시민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선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 귀속감을 가지게 됐죠? 그 힘으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중요하지 누군가의 권력욕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는, 특히 대통령 선거는 전망적으로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이 출마한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질 정부는 사기 민주정부이고 새로운 정부이고 이재명 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새로운 변화를 바라게 됐습니다. 그 변화가 더 나은 변화여야지 퇴행적 변화가 되면 안 되겠죠? 더 나은 변화, 발전,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유능한 검증된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 평화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먹고 살기 어려워서 마치 꼬바라 불리는 작은 집안에서 하는 가내 공장, 또 법률 적용도 안 되는 호소할 데도 없는 조그만한 소규모 공장을 다니다가 수없이 다치고 수없이 넘어져서 이렇게 온몸이 장애가 됐습니다. 냄새도 못 맡고 귀도 약간 잘 안 들리고 팔은 이렇게 휘어져 버렸고,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꿈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했고, 제가 서민 출신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어서 기득권에 달려들 때마다 엄청난 탄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온몸에 상처투성입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정치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한때 겪었던 그 엄혹한, 그 참혹한 삶 속에 여전히 놓여있는 우리의 많은 시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언론에 속아서, 권력에 속아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군인에게 총 맞아 죽고 몽둥이로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은 그 사람들이 폭도들인 줄, 나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 가서 보니까 전혀 그게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고 군인들에게, 그 정말 잔악한 군사 정권 세력들에게 학살당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다 그렇게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이게 정상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다쳐서 팔이 비틀어졌지만 보상 한 푼 받아본 일이 없어요. 월급 한 달에 10,000원씩 받기로 하고 4km를 걸어서 공장을 다녔는데 석 달 동안 일하다가 야반 도주해서 월급 못 받은 일도 있어요.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서 경찰서에 갔더니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 안 한다고. 그런 세상을 제가 살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는,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 나한테도 기회가 있다라고 믿어지는 그런 세상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판사 검사 안 하고 일부러 25살에 개업해가지고 정말 생맥주 외상값도 못 갚으면서 몇 년간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 속에 희망이 있었고, 사람들의 이 총총한 눈초리가 있었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세상을 낫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처절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꿈을 키워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잃지 않은 거, 공정한 나라 만들자.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자.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자. 노력한 만큼, 능력만큼 보상받는 상식적인 사회 만들어서 나도 열심히 하면 내 미래가 있고 나도 뭔가 성취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그런 희망 있는 사회 만들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진 꿈, 법과 상식이 지켜지고 규칙을 어겨서 덕보는 것이 불가능하고 규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믿어지는 사회, 누군가 상식과 합리에 따라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되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서로 의지하고 협력하는 사회, 통합된 사회, 희망 있는 사회 우리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면 안 됩니다. 우리 구성원들끼리 먹을 게 부족해서 편을 나눠 싸우면 먹을 걸 늘려서 그렇게 극렬하게 싸우지 않고 편가르지 않도록, 증오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정치가 할 일이겠죠. 청년 남녀들이 편을 갈라 싸우면 싸우는 원인을 제거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도 성장의 기회를 누리면서 공정성 문제를 방치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너무나 불공정해졌고 너무나 격차가 많아졌고, 그래서 비효율이 생겼고, 그래서 저성장이 왔고, 그래서 기회가 부족해져서 그 작은 기회를 놓고 새로운 세대, 이 신입생들이, 청년들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둥지 밖에 떨어지면 죽게 생겼는데 누가 먼저 떨어질지를 공정하게 정해야 된다. 왜 어디 할당을 주냐? 그런 거 주지 말고 무조건 죽어야 되니까 떨어질 사람을 경쟁해서 정하자. 공정해 보이지요? 그러나 정의롭습니까? 아니요. 진정 정의로운 것은 둥지를 넓혀서 경쟁해서 지더라도 둥지 밖으로는 안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가, 기성세대가, 정치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되고,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통합입니다. 갈등이 커지지 않도록 만들어야지. 갈등을 부추기고 증오를 부추겨서 표를 얻고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걸 우리가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합니다. 이런 길이 아니라 통합의 길로 갑시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정신까지는 몰라도 서로 협조하고 우리 파이를 전체 키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사회, 통합된 사회, 민생이 중시되는 사회, 정략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존중되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유능한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재명! 통합의 가치만큼 중요한 게 민생입니다. 국가의 기능 중에 공동체의 존속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을 지키는 안보 중요하지요? 네. 북한으로부터 또는 어느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일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해서 안보를 훼손해서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선진국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략에 이용하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를 정략에 이용하면 안보가 위태로워집니다. 세상에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놓고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안보를 훼손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반역행위입니다. 그렇죠? 정치가 반역하지 않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 정쟁이 없는 그런 안보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 후보가 누굽니까, 여러분? 안보와 평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계 6대 군사 강국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입니다. 현대 안보 전력, 종합 국력은 군사력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의식, 문화, 역량 이런 걸 다 합한 종합 국력, 소프트 파워와 연성 파워, 경성 파워를 합친 종합 국력이 이미 전 세계 우리가 7위, 8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에 딱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정치가 선진화되면 정말로 국가가 선진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보를 정략에 활용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에 가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선택을 하는 그런 바보짓을 하지 말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에게 선택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도 국가의 운명을 타고났지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이 지정학적 관계를 우리에게 유리하게 기회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위기를 견뎌내는 것하고 이 요인들을 기회로 바꾸어서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로 마음 써야 될 게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저는 남북 철도뿐만이 아니라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야 되고 남북 자 잠깐 미안합니다. 잠깐만. 자, 이러면 중구난방대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고 싶은 얘기 나중에 따로 하기로 합시다. 네. 자, 여러분,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는 이거를 군사적 긴장의 관계로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자원이 풍부하고 가장 말 잘 통하고 통역이 필요 없고 교육 수준이 높고 손재주 좋고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고 있는 2,700만 명이 사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있습니다. 이걸 기회로 만드느냐 위기를 만드느냐 결국 지도자의 역량과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터키 파주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북부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평화를 진정으로 확보하고 평화를 통해서 경제적 번영을 꾀하고 경제적 번영을 함께 나눔으로써 정말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유능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기 북부가 아까 그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경기 북부가 특별한 희생을 치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 한다. 경기 북부가 이때까지 억울한 일 많이 당했죠? 보상받아 본 일 없죠? 지난 세월에 그 엄청난 손실을 다 보상할 길은 없고 다만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공정하게 앞으로는 여러분들의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첫째, 안보가 중요하고 공정한 세상이어야 되겠죠. 질서가 중요합니다. 구성원들 사이에 예측 가능하게 합리적으로 행동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폭력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질서입니다. 이 질서를 유지하는 마지막 권력이 사법 권력입니다. 잘 유지해야 될 거고요. 세 번째가 민생인데 국민의 삶,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경제겠죠.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우리가 어렵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빠졌는데 이걸 이제 성장을 회복시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야 돼요. 길은 있습니다. 불공정을 완화하는 것, 지역 간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균형, 도시와 농촌의 불균형, 남성과 여성의 이 불균형들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도 자원이 효율성을 발휘하고 자원이 잘 쓰이기 때문에 성장의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렵습니다. 기득권 때문에. 진짜 길이 있죠. 에너지 전환, 이제 화석연료 사용해서 생산하면 해외 수출이 안 됩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 시대가 왔어요.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디딜방아로 지금 정미소 대결하는 것 비슷하게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끌려가면 도태 위기만, 위험만 겪게 되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반발짝만 앞서간다면 엄청난 기회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이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말도 하기 전에 해줬어.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은 현명해야 되고 그러려면 과학적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미래를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갈 그리고 경제를 다시 살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빈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그렇게 해왔던 사람입니다. 맞죠? 이재명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저에게는 기회보다는 위기가 더 많이 왔어요. 그러나 그 위기들을 기회로 만들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자신이 있고 성남시를 전국의 제1시로 만들었던 것처럼 경기도를 2년 만에 전국 최고의 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제게 맡겨주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겪지 못한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과 더 소통하는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정부, 개혁정부, 통합정부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기도에서 저를 키워줬던 것처럼 이번 3월 9일에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래 주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이재명이다. 왕을 뽑는 게 아니죠. 숭배 대상을 뽑는 거 아니죠. 여러분의 일을 대신할 일꾼을 뽑는 것이죠. 여러분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할 도구를 뽑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재명입니다. 맞습니다. 맞죠? 나는 내가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평상시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 격변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능력 있는 사람, 추진력 있는 사람, 성과를 내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한다면 하는 사람 필요하죠? 한다면 하는 사람 이재명입니다. 그렇죠? 이재명은 내가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이재명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홍삼을 먹고 있습니까? 그 이름이 정관장인가요? 그렇다면 정관장의 의미를 알고 있나요? 조선총독부 정부에서 관리하는 보장제품, 그 유래를 아시나요? 1922년 전후 조선총독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해외 한인 홍삼 장수들의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32년 미주의 한인 홍삼 장수종 한인들이 독립위원금을 모으고 독립공채를 사서 임시정부에 보내는 독립자금이 급증하게 됩니다. 1940년 급기야 조선총독부는 홍삼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유통되는 모든 홍삼에 감시딱지 정관장을 붙이게 됩니다. 정관장을 홍삼에 붙이기 시작한 1940년 이후로는 한인 홍삼 장수들이 홍삼 판돈이 독립자금으로 들어가는 일이 차단됩니다. 그 결과 1940년 이후로는 독립운동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정관장은 홍삼에부터 독립운동을 방해한 1급 반민족 반국가 친일부역 식민잔재입니다. 고로 정관장은 우리 민족 말살을 기원하는 저주의 부적입니다. 여러분은 정관장 부적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ksoul.com 예. 여기에 들어가셔서 예. 홍삼 독립군 서명 후에 주문을 그렇죠. 하시거나 예. 아니면 자, 저 번호가 있습니다. 063-283-0283으로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매장 번호입니다. 예, 매장 번호입니다. 이거 전주에 있나? 예, 전주에 한옥마을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전주 한옥마을. 대한민국 그 선조들의 어리서린 전주 한옥마을에서 예, 영업을 하고 계시는 네, 우리 얼박힌 홍삼 063-283-0283입니다. 여러분들 063-283-0283입니다.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립니다. 예. 라는 말씀을 하시면 하셔야만이 57,000원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반드시 네, 서울의 소리 방송 보고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하시면 예. 여러분들 네. 이 가격에 57,000원이라는 가격, 96,000원짜리를 57,000원이라는 가격에 홍삼 독립운동에 동참하신 분들은 판매 원가로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게 57,000원입니다. 제가 네, 5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판매 원가가 이제 판매 원가 이제 57,000원인데 여러분들에게 57,000원에 공급을 해드리는 거죠.